안녕하세요, 코에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마비되었던 전세계 영화산업. 3일 디즈니 측에서 새로 개편한 개봉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뮬란은 7월 24일 여름 개봉작이 되었고요. 그 자리에 있던 정글 크루즈가 2021년 개봉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디즈니 실사 영화들의 스케줄도 줄줄이 밀렸죠. 블랙 위도우는 11월 6일로 개봉일을 미뤘고요. 그 자리에 있던 이터널스는 2021년 2월 12일 개봉작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샹치,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그 외의 마블 영화들 역시 줄줄이 개봉이 밀렸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하차하는 등 이런저런 변경 사항이 많았던 인디아나 존스 5는 1년 하고도 20일 미뤄진 7월 29일로 개봉일을 옮겼고요. 20세기 스튜디오의 작품으로 시나리오가 좋기로 소문났던 라이언 레이놀즈의 신작 프리가이는 12월 11일 개봉으로 연말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팅 넘사벽인 프렌치 디스패치는 10월 16일로 개봉일을 미뤘습니다. 오스카 시즌이죠.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아르테미스 파울은 개봉을 포기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기로 최종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인 게 이 영화들은 아직 개봉일도 잡히지 않았어요. 굵직한 영화들의 개봉일이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디즈니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들이 채워주길 예상하고 있었던 예산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태죠. 영화계의 타노스로 불렸던 만큼 올해 개봉작, 그것도 화제작 절반 정도에 가까운 지분을 차지했던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즈니가 입은 손해를 정리해봤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수익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고서부터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스크린을 지닌 중국 박스오피스가 무너지고 월드와이드 수익이 휘청이기 시작하니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들이 발빠르게 개봉을 미루기 시작했죠. 루카스, 마블, 픽사, 20세기까지 딸린 식구 많은 디즈니는 개봉 예정작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개봉을 연기한 영화들,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손실액은 이미 지불해버린 홍보비입니다. 홍보를 많이 한 영화일 수록 손실 구멍이 거대해지죠. 예를 들자면 지난 2월 슈퍼볼 경기가 진행되었죠. 올해 슈퍼볼에선 블랙 위도우, 뮬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마블 드라마들의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죠. 예고편을 상영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은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83억 원입니다. 20세기 스튜디오 작품을 제외하고 2019년 1분기 디즈니 영화들은 약 4억 8,9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의 절반인 2억 3,27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죠. 뮬란의 개봉이 미뤄지는 일이 없었다면 작년과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어요. 중국 박스오피스를 겨냥하고 거의 개봉 직전까지 갔던 뮬란은 오프닝 주에만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던 디즈니의 대작이었죠. 북미와 유럽의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디즈니의 2분기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작년 2분기 디즈니는 15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세기의 작품들은 1억 1,4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개봉 예정작이 개봉 스케줄을 잡지 못한 상태라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가 디즈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엔 개봉 영화만으로 1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디즈니. 올해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요? 다 만든 영화보다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들이 더 문제입니다. 월트 디즈니 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실사 영화 제작을 중단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인어공주, 샹치, 피터팬과 웬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나홀로 집의 리부팅, 그리고 마블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의 제작이 연기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이 작품들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임금, 스튜디오 대여 비용, 재정적으로 얽혀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해외 매체들은 디즈니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샹치나 인어공주 같은 대형 영화의 경우 제작이 중단되면 한 영화당 하루에 30만 달러에서 35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니 디즈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LA타임즈는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월트 디즈니가 현재까지 약 6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조 3,23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재정 상태를 뒤흔드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디즈니는 단순한 필름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테마파크, 호텔, 크루즈 등 여러 방면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중 가장 큰 손은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시대에 디즈니랜드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했죠. 월트 디즈니 측은 디즈니랜드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상하이를 시작으로 홍콩, 도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파리 등 전 세계 디즈니랜드 11곳이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그간 하루 이상 영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해요. 대형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문을 닫았죠. 영업 중지 소식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로 몰려갔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에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몰려서 월트 디즈니의 손녀가 트위터에 날선 저격글을 올리기도 했죠. 실제로 코로나19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디즈니랜드는 몇 주, 몇 달에 걸칠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디즈니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CNN은 2019년 디즈니의 테마파크 관련 매출은 262억 달러, 약 31조로 회사의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분기당 평균 65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는 건데 올해는 이런 수입이 뚝 끊긴 셈이죠. 가장 손해가 클 것으로 추측되는 곳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인데요. 연간 매출이 무려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하이 지점이 운영을 중단했던 시기는 평소였으면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모였을 중국의 명절 춘절 기간이었는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영업을 중지한 결과 약 1억 7,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 어쩌면 이보다 더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코로나19의 진정에 따라 오픈 여부가 결정되는 터라 앞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을지도 자세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디즈니는 미디어 업계에서도 큰 손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방송 채널 ABC가 디즈니의 계열사 중 하나죠.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다른 채널, 디즈니가 8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 스포츠 방송 채널 ESPN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죠. 이 말인즉슨 스포츠 채널에서 방영할 스포츠가 없다는 말인데요. ESPN 프로그램 담당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포츠 업계에 미친 영향을 취재하고 오락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팬들을 즐겁게 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심각한 사태에 디즈니 임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디즈니의 전임 CEO 밥 아이거가 연봉 전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밥 아이거의 2019년 연봉은 총 4,800만 달러였죠. 그와 함께 후임 CEO 밥 차펫은 50% 임금을 삭감하고요. 올해 4월 5일부터 부사장급 이상의 임원들은 30%, 부사장급 임원은 임금의 20%를 삭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을 걸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 런칭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죠. 마블 페이즈 4 소속 드라마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제작이 지연되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개봉작 오너드는 홀드백 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되었죠. 이는 디즈니뿐만 아니라 다른 스튜디오에서도 밀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유니버셜 측은 극장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극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극장, VOD의 동시 개봉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유니버셜의 사례가 성공한다면 다른 스튜디오도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에 따라 극장을 대하는 소비자의 패턴 역시 변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영화를 즐기는 방법 대신 집안에서 편하게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몸에 익숙해지고 이런 이들이 많아진다면 집콕시대를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장 산업을 뒤엎는 결과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2월 기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는 약 2,650만 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문다면 그리고 디즈니의 신작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풀린다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는 월등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디즈니의 투자자들은 디즈니 플러스의 해외 서비스 오픈 일정을 더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런칭은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냥 올해 안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자료를 서치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영화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는 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